요즘 감기가 유행이죠. 저희 집사람도, 아니, 저희 집사람이 아니고, 저희 집도, 집사람은 아니고, 애들은 다 감기 들었더라고. 독감. 지금 한, 일주일은 채 안 됐는데, 한 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약간 감기 초기. 저번에 우리 둘째 놈이 한 5일 전에 저한테 걔가 감기 초기일 때 저한테 갑자기 다가오더니만 저한테 막 그때부터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 참. 자, 지금 요 칠판에서 마저 설명드립니다. 내용은 가보시면 아까 여기 신고 관찰까지 설명드린 거죠 지금. 자, 그럼 이번에 볼 건 뭐냐면, 자,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신고할 사람 이렇게. 그랬을 때 나누는 게요, 거래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직거래 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서 매매계약서를 갖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써줬잖아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신고 의무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자기들끼리 둘이 앉아서 계약서 쓰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이 써주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래 신고 의무가 다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드물죠, 이런 건. 여기라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보시면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 당사자는 신고할 때 말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도장을 찍어서 신고해야 돼요. 공동신고예요. 자, 근데 한쪽 사람이 나는 신고 못하겠소 그러면 할 수 없이 한쪽 사람 도장만 찍어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단독 신고라고 해요. 한쪽이 신고 안 하겠다고 했을 적에. 그러니까 원칙은 뭔데요? 둘 다 도장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은 신고할 때. 근데 한쪽 사람 도장만 들어가서 신고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여러분들의 이제 사실 개공의 의무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느냐?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문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해요. 가진 않죠. 가는 거 싫어하죠. 근데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걸 하지만은. 자, 세 번째, 무엇을 신고하느냐. 요게 참 중요한데요. 요게 신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게 신고사항이 총 7가지가 원칙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추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7가지가 될 때가 있고, 늘어서 9가지가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사항 7가지 또는 9가지는 좀 이따 해볼 건데 엄청 중요하죠. 교재 보면서 할 거예요. 근데 신고사항 중에서 상식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고사항 중에 핵심은 실거래가죠. 실제 거래된 가격을 신고하십시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따져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하면 여기서는 이제 내용을 뭐 신고서에 적힐 내용이 빠졌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조사합니다. 조사. 관청에서. 그러니까 빠진 게 있을 때는 요거 적으라고 그러고요. 없을 때는 그냥 일단 받아줍니다. 그래서 필증을 내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고 필증을 신고 관청에서는 따져보고 나서, 검증하고 나서 신고 필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적혀 있는가만 보고 일단 신고 필증을 바로 줘요. 바로. 이걸 지체 없이 교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등기 내도록 합니다. 근데 등기 내는 것과는 별도로 뭐 한다고요? 검증. 이 검증 누가 하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증하는 거예요. 신고 받은 데서 검증하는 거예요. 거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신고관청이라 부르죠. 거기서 검증해서 결과를 갖다가 세무서로 보내줍니다.
실제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죠? 그렇게 하면 통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 거래된 그 금액하고 이게 신고 들어온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걸 어떻게 알죠? 그게 지금 문제야. 그래서 이때는 비교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혼자만 가지고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신고 들어온, 그죠? 최근 그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면, 이상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검증하는 체계다. 그렇게 해요.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실제로 검증하는 시스템, 요것은 이제 한국감정원 그런 데서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감정원이 만드는데 법상은 이제 누구한테 맡겨놨냐면 국장한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검증하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비교해요. 비교. 그래서 검증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검증하는 체계는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 시험 보실 때는 국장이 만든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실제 거래된 그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실제 신고된 그 데이터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검증하려고 해도 검증 그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KB 부동산에서 조사한 시세 있죠. 그것 갖고 많이 검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시행된 게 2005년도부터 됐으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한 신고 관청은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 시도지사한테 보고합니다. 검증 결과를 검사 받는 거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보고하게 되냐면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신고관청에서 검증하고 여기서 끝 그러면 신고관청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비리를 저지른다는 게 뭐예요? 제대로 검증을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 옛날에 그랬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줘. 좀 허위 신고 같지만 뭐예요?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그냥 통과 이래버리니까 그게 한번 크게 보도가 됐어요. 언론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옥죄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국장이 특히 잘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어오죠. 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잘못 지금 검증했다고 판단되죠. 여기서 따져보니까 또 그럼 어떻게 해요? 재검증 명령을 내립니다. 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통과가 돼야지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지고는 끝이 아니고 보고 이렇게. 그리고 국장은 이제 법에 나오지 않지만 재검증 명령을 내려서 검증하도록 해요. 그리고 허위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매달 과태료 매긴 통계를 뽑습니다. 잘못 신고 들어왔죠? 신고 안 했죠? 그럼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됐다고 하는 통계도 잡혀요. 매달.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데이터를 또 쌓아놓죠. 가지고. 그래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이 자료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겠죠?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실거래가 신고 제도요. 큰 틀이에요. 여기서 두 문제. 자, 교재를 갖다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239페이지부터. 자, 239페이지 보시면 위에 파란 박스가 있고요. 그 파란 박스 보시면 1번이 부동산에 대한 뭐죠? 매매계약. 여기서 얘기한 부동산은 토지 건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에 보면 뭐 앞에 뭐 나왔는데 필요 없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뭐요? 공급계약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2번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급계약이다. 분양계약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반가로 1번부터 반가로 7번까지 이 법에 근거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가 실거래가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3번은요. 3번에 가 위주로 보시면 돼요. 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해서 2호에 따른 계약이 공급계약입니다. 공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공급계약을 체결했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그러니까 2번은 뭐냐면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분양받았어요. 그 자체로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
두 번째는 3번은 뭐냐?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양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여러분이 분양받은 사람 그 지위를 갖다가 딴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분양권을 사고 판다고? 그럼 분양권 사고 팔았을 때 그때가 3번이야. 지위에 대한 뭐라고요? 매매계약. 그때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L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때는 여기가 없겠네. 분양받았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받은 그걸 갖다 이번에는 또 중개업소를 통해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게 3번인데 그랬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죠? 그럴 때는 누가 신고해야 될까? 팔아준 개공이 하는 거고.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요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2번, 3번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급계약,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 이렇게. 요거 1번이죠. 위에 거? 부동산 매매계약은 1번이죠. 네, 그렇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거 한 겁니다. 지금. 자, 넘어가 있어서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신고 기한 나왔습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네요. 60일 이렇게 되고요. 자, 가로 4번 큰 별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거기 나온 거 보면 7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나중에는 이거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하는데 1번은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이렇게. 당사자의 뭐요? 인적사항 이렇게 되고 인적사항 이렇게 되고. 2번은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명,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주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나왔죠. 요것이 신고사항이에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이런 식으로. 3번과 4번을 묶으시면 3번은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이라고 해요. 신고하는 게 신고서에도 이런 내용을 적어요. 4번을 보시면 부동산 등의 종류예요. 신고사항이 종류 이렇게. 3번, 4번 별거 없죠. 5번이 뭐예요? 실제 거래 가격 줄여서 실거래가 그죠? 이거 검증하는 거예요. 사실 주로 5번. 나머지는 들러리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도 나머지 것들도. 자, 5에 2, 5에 3 요거 별표 해두시고 요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5에 2, 5에 3이 두 가지 아까 있었죠?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6번 가시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적에는 조건기한 요것도 신고사항. 조건, 기한 이게 6번. 7번이 뭐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상호, 전화번호 이런 것이 신고사항이 들어가. 7번요. 뭐 7번은 일단 별표를 좀 해두시는데 아니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상호는 언제나 신고사항이 되는 거 아니죠? 어떤 경우에 신고사항이 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을 적에나 7번이 신고사항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그러면 여기 신고사항 중에 7번은 신고사항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7번이 시험에서는 함정이에요. 두고두고 공부할까요? 7번은 어느 때 신고사항이 되는 거라고요?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때, 소개시켜 주었을 때 그때만 신고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요 7번이 핵심이고 아까 5에 2, 5에 3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5에 2, 5에 3은 뭐냐? 자, 여기서 보면 5에 2가 뭐죠? 거기 보면 자금, 조달 계획이죠? 5에 2가. 5에 3은 뭐냐면 매수자 본인이 직접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직접 입주할 건지 세를 놓을 건지 언제 입주할 건지 그죠? 이걸 줄여서 우리는 앞으로 입주 계획이다 이렇게 하자고요. 5에 3은 뭐라고 부르자고요? 입주 계획이다. 조달 계획이다. 입주 계획이다. 이게 5에 2, 5에 3.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으로 추가될 수 있다. 이건데 이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두 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으로 추가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두 가지요. 요거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투기 과일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투기 과일지구. 여기 광명 투기 과일지구 맞죠? 투기 과일지구 네, 그죠? 3억 이상, 그죠? 실거래가가 3억 이상. 이 금액이 낮다는 것은 규제가 세다는 얘기예요. 3억 이상이니까 한 6억 이상 해도 될 건데 3억 이상 이렇게 한 거잖아 지금. 여기 32평 아파트 얼마 정도 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3억 이상 뭐예요? 주택 매매했을 때요. 그때 신고사항으로 두 가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광명시에서 광명시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죠? 다 3억 이상이네. 빌라도 3억 되겠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두 가지가 늘어난다고요. 돈 어디 나서 산 거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 살 거야 세를 놓을 거야 이런 입주계, 그죠? 두 가지가 추가된다. 핵심 중에 핵심. 응?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241페이지.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라든지 뭐 아까 그런 그 암기사항들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장 아니면 4장 정도. 그걸 1년 동안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실 수 있죠? 그 정도는. 공법은 그게 한 20장 될 건데. 아, 몰라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 사항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 비교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취지입니다. 자, 241페이지 보면 가로 6번에 직거래의 경우 이렇게 나오죠? 누가 신고해야 될까요? 당사자가 하죠.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앞부분까지 60일 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중개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신고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공이. 그죠? 근데 사실 요새는 공동중개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 시험에 나왔었죠. 반가로 2번의 둘째 줄 끝부분 공동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인계사가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그죠? 그거까지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245페이지 가보십니다. 245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1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나와 있죠? 제일 위에 거. 반가로 1번에 보면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될 사람은 누구? 국장이죠. 국장. 245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네, 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필증을 어떻게 발급해준다? 지체 없이 발급해준다. 지체 없이 발급이요. 이렇게. 자, 다음에 246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반가로 2번이 있습니다. 신고의 적정성의 검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246페이지 중간 정도에 반가로 2번요. 가운데. 네, 찾으셨습니까? 신고의 적정성 검증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시고 거기 보면 신고를 받았을 때 검증체계를 활용해가지고 적정성을 검증해야 될 사람 누구죠? 신고를 받았을 때 적정성을 검증할 사람 누구? 신고관청이다. 거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고관청. 국장 아니죠? 네, 그렇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교재 공부하실 때 막 여러분 마음대로 밑줄 긋지 마시라고 그랬죠? 나중에 후회하신다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외국인 특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는 우리 교재가 막 중복 서술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용은 조그맣습니다. 제가 표시해놨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양을. 제가 칠판에 써서 설명을 드리고 자, 몇 군데만 밑줄 그을까요? 자, 이것은 외국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 솔직히. 예? 우리도 외국 가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차별하고 막 그러겠죠? 우리는 차별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차별하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우리 애들하고 유럽을 갔다 왔어요.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한 10일 정도 갔다 왔는데 그 기차 칸에서 우리는 이제 패키지로 가니까 기차 칸에서 밥을 먹게 됐었어. 밥을. 김치 있는 밥을.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데 제 앞에 있는 그 금발의 그 여자하고 요 대각선 쪽에 있는 그 여성분하고 반응이 틀려. 제 앞쪽에 있는 금발의 이분은 제 생각에는 독일 아니면 뭐 스위스 이런 계통 사람 같아. 옆에 딸하고 같이 가더라고. 그 사람은 되게 막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밥 먹는 걸. 저도 조심스럽게 먹었어. 솔직히 눈치 보여갖고 옆에 있는 애기는 그거 어디가 있어? 막 뭐 저는 좀 참았다가 근데 앞에 있는 그 독일 여자 같은 분은 되게 막 벌써 표정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대각선 쪽으로 그 여성분은 제 느낌에는 프랑스 여자 같대.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거기가 프랑스였어. 근데 프랑스 여성분은 저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웃어요. 틀려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좀 미안해갖고 이게 여기서 먹으니까. 근데 그분은 웃어주니까 소화가 잘 돼. 그러다 앞에 있는 독일 사람 보면 얼굴이 딱 굳었어요. 갑자기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봤을 때 또 동양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외국인 보니까 그 프랑스 여인이 생각나네요. 프랑스가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가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차별하는 건데 자 외국인 등이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등자가 자꾸 붙죠. 법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요때 규제하는 법이야. 요렇게 요 세 가지 요건을 몽땅 갖추었을 때 규제하는 법, 차별하는 법. 이게 외국인 특례예요. 근데 규제하는 걸 가만히 보면 허가받아, 이게 허가받으시오. 요게 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신고해. 요게 대부분이고 그래요. 이게 외국인 특례예요. 이랬을 때 요렇게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시험이 잘 나와요. 여기도. 자, 외국인 등 그러면 이거 누구냐? 외국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 사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국 회사도 들어가요. 외국 법인 있죠, 법인. 회사 들어가고요. 외국 단체 여기도 들어가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설립 등기가 아직 안 된 거 얘기하고 정식으로 하여간 설립 등기 안 된 거 얘기하고 여기 법인은 설립 등기 끝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법인, 외국인 이렇게. 그럼 한국 사람은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적용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외국인 특례라니까요. 그럼 한국 회사는요. 한국 회사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규제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죠? 원칙이다. 원칙.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면 시험 보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러면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오잖아. 희한하게.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예외라고 하는 것은 한국 회사예요. 한국 회사. 그 원래 규제를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한국 회사인데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이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게 여기다 여기. 어떤 경우에 한국 회사인데도 규제를 받느냐? 응? 가만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한국 회사인데도 거기에 구성원이 직장 다니는 사람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더라. 이건 좀 드물 거 아니야? 한국 회사인데 뭐요?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회사인데 절반 이상 외국 사람이 다니더라. 그죠? 그랬을 때는 규제 받아요. 자, 한국 회사인데 자, 두 번째. 그 회사의 임원 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더라. 이렇게. 요건 있을 수 있어. 한국 회사인데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야. 그러면 규제를 받아. 자, 세 번째. 한국 회사인데 그 한국 회사에 출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출자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그냥 모양만 한국 회사지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특례 적용을 받게 해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자, 그 회사 한국 회사인데 그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더라. 그럼 이것도요. 결국 비슷한 얘기예요. 외국인이 지배하는 구조죠. 이 넷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특례 적용을 받게 돼요. 하나라도.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자주 물어봐요. 숫자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해를 해보시면 만약에 한국 회사야. 그런데 그중에 임원 중에 절반은 한국 사람, 절반은 미국 사람이에요. 외국인 특례 적용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는다. 2분의 1 이상이니까요. 딱 절반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지.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서 얘기했던 부동산 등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부동산 등은 진짜 부동산하고 곧 부동산이 될 권리하고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이 진짜 부동산은 토지 건물, 요거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 권리를 다른 측면에서 분류하면 공급계약 또는 지위 이렇게 되는 거야. 각도가 틀리죠. 보는 측면이 틀린 거.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계약인 공급계약. 그것도 실거래가 신고. 그죠? 아까. 그 다음에 지위일 때도 하고. 이런 거요. 여기도 똑같아. 예.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사실 이쪽 부분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과거 외국인 특례보다 달라진 점이 여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또 중요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지금 소유권. 소유권 취득이니까 외국 사람이 자,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규제 안 받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외국 사람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타치 안 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 갖고는. 외국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 빌려주고 막 그랬습니다. 안 받습니다, 규제. 어떤 거에 대해서 규제합니까? 소유권. 요거 중요하죠. 소유권. 이거 하나만. 그리고 그것도 뭐만요? 취득일 때 규제합니다. 취득일 때. 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취득이란 말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팔아먹어요. 규제 안 받습니다. 팔 때는 규제 안 해요. 사드릴 때 규제하는 거예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것도. 자, 이랬을 때 규제하는데 규제받는 내용이 대부분 신고입니다. 일부만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신고해야 되는 것은 여기요. 여기 중에서 요 중에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여기 쓰입니다. 여기가 달라요. 허가받는 건요. 무조건 땅에 대해서만 허가받게 돼 있어요. 건물 허가받는 게 없어요. 이게 위하고 틀린 거야. 그럼 허가받을 땅이라고 기억하셔야 돼. 이 허가받을 땅이 네 군데 땅이 있게 돼요. 허가금은 무조건 땅이에요. 저 밑에 토지거래 허가도 땅이에요.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받는 것도 땅이에요. 그 허가받을 네 군데 땅이 예를 들어서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잘 못 들어본 말일 거예요.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대표적으로 지리산에 보면 반달곰 풀어놨죠? 그러면 그거 보호해 줘야 되잖아. 지리산, 한라산 뭐 이런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봤을 때는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다 이런 게 있어요.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간혹 산에 가다 보면 생태경관 보존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은 경우가 있어. 관악산에도 있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우리가 유명한 곳은 어디냐면 지금 생태경관 보존지역 중에서 서울에서 유명한 것은 암사동 그 저기 뭡니까 그 뭐 옛날 그 유적지 있죠? 그 앞쪽에 한강변에 가면 나와요.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라고. 거기는 이제 나무로 팻말을 딱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지역은 저 경상남도 있는데 그 우포 늪지대 있죠? 늪지대가 많아요 이게. 이런 지역이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들어갑니다. 이런 땅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와 관련된 그런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군사와 관련된 지역이 있잖아요. 이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요. 그러면 군사 관련된 거 휴전선 근처에 아니면 서해 5도, 연평도, 백령도 그런 거예요. 그런 이런 땅, 그죠? 안보 목적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도 우리 이제 자주 만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땅을 갖고 있다 또는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아니, 땅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안 좋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런 땅이 좋은 땅이야? 아, 안 좋은 땅. 아이고. 안 좋은 땅이야. 안 좋은 땅이야, 안 좋은 땅.
아까워 죽겠네. 예. 이런 네 군데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 이 땅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사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누구요? 시장군수구청장. 요 땅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거기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땅 소재지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집어넣으면 심사를 딱 해서 외국 사람이 이런 땅을 취득해도 괜찮겠는가? 괜찮다 싶으면 허가. 안 괜찮다 싶으면 불허가예요. 심사 기간이 며칠이냐면 15일.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허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죠. 그럼 허가 나오면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써야 되죠. 이렇게. 핵심은 뭐냐? 만약에 이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취득할 때 이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썼죠? 여러분이 이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서를 바로 써버려서 허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형사처벌이요. 누가 처벌받아요? 아니요. 개공이 처벌받질 않아. 외국 사람이 처벌받아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 중개 시험에 나오면서 여기 파트에서 나오면서 시험을 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외국 사람은요.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글도 못 읽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지역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는 허가 받고 계약서 써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허가 없이 계약 체결했다가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되게 센 거예요. 계약도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된 거예요. 되게 센 거예요. 이거. 여기 노란 거 중요하겠죠. 이런 네 군데 땅 빼고는 다 신고하면 돼 나중에. 그러니까 요 신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신고는 일단 취득을 먼저 해. 소유권 취득이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서 신고하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신고하는 그 기간이 틀린. 만약에 저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 요거일 때요. 계약일 때. 취득하는 원인이 계약일 때. 매매. 교환. 증여. 아까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요.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어땠어요? 매매만 그랬죠. 근데 여기는 매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또요 증여도 계약이에요.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이에요. 전부 다. 공급계약도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이죠. 아까 공급계약 나왔었잖아요. 이랬을 때 신고하는데 이때는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걸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한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 60일인가? 이거 잘 물어보죠.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계약 말고 경매나 상속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그걸 뭉뚱그려서 계약 외 원인이다 그렇게 해요. 상속, 재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6개월 이내 취득신고. 근데 이때는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소유권을 취득한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두 개가 중요한 거야. 구매라고. 그 다음에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국적이 바뀌어요. 이런 경우는 국적 변경이면 이때는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신고해요. 근데 이때는 언제부터 6개월이냐? 국적이 바뀐 날. 이건 제일 쉬워요. 국적이 바뀌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 한국 사람, 이 사람이 부동산 등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걸 팔거나 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국적이 미국 국적이나 러시아 국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등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양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통계를 잡을 필요가 있잖아. 정책 세우는데 참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계 잡으려고 신고하도록 하는 거야. 이 신고는요. 통계 뽑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는 틀려요. 외국 사람이 취득해도 문제 없겠는가를 따져보고 해주는 거지만 여기는 뭐예요? 다 받아. 그래서 통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국적이 바뀐 때부터 6개월 내 신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근데 어디에다 신고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부동산 등 소재지. 거기를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아까 실거래가 신고 제도도 신고관청에 신고했었죠? 여기도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거야. 근데 요상한 것은 이런 지역일 때는 어디 가서 허가받죠? 허가관청이라고 안 하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여전히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하죠? 허가대상 땅이에요. 허가 신청을 해요. 어디에다가? 신고관청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른대요,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허가받는 거야. 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마무리하고 교재 정리합니다. 뭐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굉장히 센 제도예요. 그런데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 요 제도는 방금 전에 봤듯이 통계 뽑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외국 사람일 때는 거기서 통계를 이미 잡아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할 때 외국 사람일 때는 거기 통계 뽑기에서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통계가 잡히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또다시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또 하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더 센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는 가만히 보면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이것은 빠지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 해야 되죠? 거래신고죠. 거래신고 해야 되고 저 두 경우는. 근데 교환이나 증여계약일 때는 요거 해야 되죠? 왜 이때는 교환이나 증여계약일 때는 이거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그래서 두 개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이제 토지거래가 받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 요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예요. 그것은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무지하게 센 제도예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좀 이따 할게. 외국인 특례에 따른 허가는요. 좀 약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한 것 중에 이거 있었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면 그때 뭐예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 했었죠. 이런 저 제도 간의 그런 우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게 돼요 앞으로. 요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건 아까 했던 거고 요거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 교재를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255페이지 보시고 네모 2번에 가로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으로 인한 취득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줄까지 읽어볼 건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등이 지금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나왔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까지. 근데 그 위에 읽었던 내용 중에 가로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보시면 제3조 제2랑 각호에 따른 계약은 이렇게 돼 있죠. 제3조 제2랑 각호에 따른 계약이 뭐냐면 아까 봤던 요거 매매계약 있죠. 매매계약하고 뭐요? 공급계약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옆에다 써주세요. 제2랑 각호에 따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 공급계약, 지위까지 써주시면 돼요. 아까 했었죠, 그거?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제외한다. 돼 있죠? 그러면 그때는 무슨 얘기예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뭘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 관계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가로 1번에요. 다섯째 줄 보시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지금.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의무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오히려 뭘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죠? 중요한 거 했습니다, 지금.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256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계약 외로 인한 취득 신고 이렇게 돼 있죠.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등이 상속이나 경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어떻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그랬죠.
6개월입니다. 언제부터 6개월인가요? 취득한 날부터. 그 시험 잘 물어봅니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봅니다. 257페이지. 가로 3번. 국적 변경으로 인한 계속 보유 신고예요. 가로 3번. 거기에 단가로 1번의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 회사여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 변경된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뭐예요? 신고해야 되겠다. 그죠? 요거에. 자,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259페이지 갑니다. 거기 네모 1번에요. 박스 밑에요. 259페이지. 네모 1번. 제목 찾으셨죠? 가로 1번이 나옵니다. 허가대상 토지라고 써져 있죠? 그 반가로 1번의 네 줄을 읽어볼 것입니다. 자,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밑에 있는 구역이나 지역 등에 들어가는 땅이라고 한다면 계약서 쓰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허가 대상 땅이 밑에 네 군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뒤에 읽어보려고 하죠. 다만 11조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지금. 예. 자, 그래서 밑에 박스, 파란 박스 별표하시고 허가 대상 지역 네 군데 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군사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군사예라는 얘기가 군사란 글자가 나와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문화 얘기가 나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등 문화. 3번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태경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태경관, 4번에서는 뭐가 나와요? 야생생물, 뭐 이런 나오요 야생생물, 그죠? 3번, 4번 비슷해 보여요, 사실은? 네, 3번, 4번, 이렇게. 요 네 군데 땅은 사전허가, 그죠? 요때, 자, 260페이지 갑니다. 가로 3번에 반가로 2번요. 자, 찾아보시고. 가로 3번요. 신고관청에 확인 등이라고 남아있죠. 거기에 반가로 2번 보면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을 받은 때부터 며칠 이내 15일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된다. 심사기간 15일. 자, 그런데 반가로 3번 보시면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외국인 등이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까 야생생물 뭐 특별보호구역 그런 거요. 생태경관 보호구역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이나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하등의 지정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허가를 내주어라 그런 거지.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네, 뭐 2번 무허가 계약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거기 보면 가로 1번요. 허가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어떻게 돼버려요?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발생치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가로 2번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어떻게 처벌받아요? 2년 이하의 적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겠죠? 네,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 있을까요?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네. 자,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제도 하겠습니다.